지난번에 당사 체계하고 환경 체계 탐색하는 거까지 하셨었고, 오늘은 그래서 당사 체계하고 환경 체계를 두 개를 생태 체계 단위로 합쳐서 탐색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탐색한 내용을 생태 체계 수준으로 조합하는 겁니다. 당사 체계 탐색하셨고 환경 체계 탐색하셨으니까 이걸 생태 체계 단위에서 조합하시는 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 되는 생태 체계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태 체계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다 탐색하면 지구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 체계. 그래서 대상이 되는 생태 체계 범위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태 체계 범위를 아무리 정해도 생태 체계 안에서 필요를 채워드리는 방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맨 마지막 단계에는 시혜적 체계로 도울 수도 있어요. 복지관 자원 가지고. 그래서 시혜적 체계도 이용한 거니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태 체계 내 범위를 탐색할 때는 관계망하고 인과지도를 살피는 건데 요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급이라서 그러니까 고급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 볼게요. 그래서 생태 체계를 탐색하시는 거고, 그러면 먼저 당사 체계 확인하셨던 것들을 이제 조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쪽 구성원 파악하셨던 활동들을 하셨죠? 그래서 필요와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파악하셔서 당사자와 아는 관계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활동들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셨을 때 초기에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써서 파악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양식이 있고 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당사자분한테 그려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도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관계망만 그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관계망을 여쭤보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체계는 어떤 곳이 있고 어디랑 관계성이 있는지,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교류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과 얼마나 어느 정도로 많이 교류하시는지 정도를 크기로 하셔도 되고요. 의미 있느냐 하는 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할 때는 관계망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공식적 인위적인 체계, 그래 사회복지사, 공무원, 뭐 조직 이런 데 하고 구분했었고, 비공식적 자연적 체계라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인 등은 여기 왼쪽에다 표시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쓰세요. 예. 어느 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계획서도 쓰시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너무 힘들다고 담당자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계획서를 쓰겠다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당사자가 주도하시도록 하면서 파악하는 과정을 가고, 그런데 만약에 임대아파트라고 하면은 같은 동 안에 누가 있는지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죠. 예. 임대아파트 단지면 같은 동 안에 계시니까 1층부터 15층 사이에 몇 호이신지 라고 하는 걸 당사자한테 표시하시도록 하면 관계망이 누군지 아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몇 호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 개인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또 임대아파트 내에 단지라고 한다면 같은 단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표시하도록 해서 701동, 702동, 703동, 704동, 705호에 계시는 어르신이 누구를 아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시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까 관계망 지도에다가 직접 그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직접 표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은 훨씬 더 생각이 빨리 나시고 쉽게 표시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죠. 예. 요건 임대아파트 단지라서 조금 더 특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임대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보통 주택단지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서 그때는 아까 관계망지도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망들을 직접 찾아가시는데 일단 당사자께서 누구 안다 라고 하면 사회사업과 열심히 한 분씩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쭙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누구 안다 그러면은 당사자분께 내가 좀 찾아뵈도 되겠는지 그분들라고 해서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초기 만남 편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 맺고 어떻게 하면 신뢰 맺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주변 분들하고도 관계 맺으시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 쪽의 생태계는 파악이 되시는 거고, 특히 돌아다니면서 강점, 필요 이런 것들 파악하시게 됐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당사 쪽에 대한 이분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 이분의 강점은 뭐가 있고, 이분의 강점, 이곳의 강점, 이곳의 강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시는 거세요.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나중에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그런데 당사자만 알고 나머지 관계는 모르고, 관계는 알아도 이분들이 누구신지 어느 곳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분이 뭐 잘하시던데 그거랑 이거랑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겨나세요. 그래서 당사 쪽 생태체계 정리하시는 걸로 하나로 정리하시는 거고, 조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역사회 쪽을 조합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쪽도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 관계망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이제 다니시는 거죠. 이분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관계와 강점을 찾으시고, 특히 여기에 허브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분들 찾되, 이분들 만나 뵙고 나면은 머릿속에 저장하면은 좋겠죠. 머릿속에 저장하면 좋은데 나는 머릿속에 저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지도에다 찍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다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후 몇 시경에 어느 선생님이 만나셨다. 근데 무슨 사안으로 만나는지 소식지 놓아주실 수 있는지 여쭈러 방문했다 라고 하는 걸로 찍어 놓는 거예요. 지도에다가. 구글에 들어가면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지도를 여시면 내 지도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찍어 가지고 요걸 표식 눌러 가지고 여기다 찍어 놓으면, 그러면 요 지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사진도 찍었고 간판도 찍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필요하면 검색 기능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되, 여기서 게시판에다 적으실 땐 정말 중요한 건 검색 기능이 돼야 됩니다. 검색이 안 되면 이게 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찾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작성하시거나, 만약에 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엑셀에다가 작업하시고 나중에 액세스로 그걸 풀어가지고 땡겨 놓는 방식을 하면 되는데, 액세스까지 그렇게 막 활용하실 능력이 없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워 유저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쪽도 파악하게 되면 한 분 한 분 파악하고 멈추지 마시고, 이분들도 한 곳씩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역사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사업 기반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초고수로 올라가면은 온갖 것들을 다 유용하게 막 쓴다 그랬잖아요. 요 단계도 당사자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단계지만 사실은 사회사업 실천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도 하고,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당사 쪽, 그 다음에 지역사회 쪽,
하고 나면 이걸 생태체계로 조합하는 건데, 생태체계로 조합할 때는 당사자체계, 환경체계 쪽의 전체 퍼즐을 이제 생태체계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세요. 그런데 가장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머릿속에 다 있겠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걸 잘하셨는데 저것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셨던데 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강점,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간에 강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쪽에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지역에서 3년 이상씩 일하시면 이게 머릿속에 조금씩 자리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스토리도 떠오르고 하면서 골목길 다니면서도 떠오르게 되는데, 간지 얼마 안 되면 이 사람 만나는지 저 사람 만나는지 막 헷갈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기관에서 오래 일하시는 것이 이런 암묵적 지식들을 다 갖고 있는 형태가 되시는 거겠죠.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면은 종이의 힘을 빌리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어 보시는 것, 당사자의 관계망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막 적어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만약에 사례관리든 지역사회 활동할 때 같이 나간다, 지역사회 조직하러 같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저는 주로 종이 그냥 가지고 갑니다. 종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당사자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려놓은 것, 어설프게 그려놓은 걸 나중에 기관에 와서는 양식지에다가 깨끗하게 적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이 관계망도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난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UCN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관계지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근데 여기까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예, 굳이 여기까지 하면 관계망 만드는데 에너지를 더 쓰셔서 당사자 만나기 어렵고, 또 필수로 UCNet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이 더 되세요. 그래서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가능하면 한 지역에서 계속 일하시다 보면 종이나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 하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면 UC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그러면 관계망이 이렇게 지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생태체계 단위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한 분 돕기 위해서 그분의 생태도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의 생태도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분 만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글 지도에다 하나씩 찍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왕창 찍히는 거죠, 지역사회 안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정보가 풍성해지고, 검색 기능 사용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도 풍성해져서, 이건 제가 일할 때 실제로 했던 거예요. 부천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정보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부천과 관련된 기관들의 정보들은 어떤 것인지 라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다 썼고 검색해가지고 그때마다 찾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때 닥쳤을 때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고수는 검색하지 않아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각이 하나일 때에는 막막합니다. 뭘 만들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데, 조각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것도 만들어 볼까 저것도 만들어 볼까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지역사회 생태체계 내의 관계와 강점을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당사자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는 것들도 해볼 만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이 관계 저 관계 살려서 필요를 채우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샘솟는 거죠.